육상에서 바다에서 어느 쪽에서 협공을 하여 교란시킬지 모른다. 88 올림픽 때도 그와 같은 유행의 테러가 있었듯이 이번에 있지 않을까.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미 군사정부 당국들은 우려하고 있다. 네, 공동태세를 취하고 있다. DMZ에서 일어나느냐, JSA 일대에서 일어나느냐, 해안포 사격을 할 것이냐,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할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시간에 우리 로스앤젤레스 유명한 빨갱이도 많고 힘내기도 많고 사기꾼도 많은 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몇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타이틀이 좋습니다. 저도 잘 아는 이 목사님들이 다음 달에 사랑의 선교를 한다면서 그 미명하에 평양으로 갑니다. 가면서 밀가루 10톤, 콩 10톤, 설탕 3톤, 약 1만 달러 이상 되는 선물을 가지고 북한 어린이를 돕겠다고 달려갑니다. 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 주고 밀가루 주고 의약품 주고 그런 운동을 계속했던 이 20년 30년 이 로스앤젤레스 사실 제 소중한 사람들 3차 북한을 방문한다.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기자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에 개방 바람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들이 밀가루 3톤, 콩 10톤, 밀가루 10톤 이런 걸 가지고 간다 하여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받아 먹을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서울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내는 쌀도 제대로 배달이 안 되고 배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밀가루 10톤, 콩 10톤 등을 가지고 간다는 이 사람들 의식구조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랑. 그러나 본 기자는 우리가 20년간 30년간 퍼줘봤다. 우리가 줄 거 다 줘봤다. 편지까지 벗어 줄 정도까지 우리가 북한을 포용했고 화해협력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가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보 상태다. 우리가 상한 대가가 오지 않는다. 진전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지원을 한다 하여 북조선이 변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기자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왜 그러한 짓들을 하는가? 네,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 뉴스 중에서 지금 금강산 회담 추석날 이산가족도 상봉하기로 했는데 북한 인간들이 터집을 잡고 이민의 새로운 전략을 까는 바람에 대화가 안 되고 깨졌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본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좋다. 이산가족 만나자. 금강산 회담도 좋다. 그러나 2008년입니까? 7월달에 금강산 관광으로 왔던 박강자 이자를 살해한 때려 죽여버린 총으로 때려 쏴 죽여버린 그 사건에서 진상 규명을 하라. 재발 방식을 마련하라. 신변 안전 보장 제도 하라. 먼저 이것을 이행하라. 요구하자. 북한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달인가요? 현정은 정몽은 살해당한 그 정몽은 현대아산 회장 부인 현정은 씨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를 만났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죠. 네, 만난 것으로 이미 재발 약속이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 기자 북한 체제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놈들이 참 맹랑한 놈들입니다. 네, 자기들이 분리하고 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대 정부, 조직 간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민간 단체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사과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떳떳하고 분명하게 사과 가실에 대한 과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꼬드겨 가지고 다독거리고 화해하려고 하는 이런 북한의 대남인식 전략들을 볼 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 이런 체제가 이 지구상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 기자는 목이 메이는 심정으로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또 한번 질타를 합니다. 네, 버마 아웅산 테러나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나 이번 천안함 사건들이 다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한 사과의 한마디 없고, 그것도 배상 보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아가리를 통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못해서, 하지도 못해서, 우리 북한은 사전에는, 북한 노스코리아 사전에는 사과라는 말이 없다. 본 기자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것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뒤늦게 북한 체제를 연구할 때 이놈들이 아주 무서운 놈들이다. 호락호락 넘어갈 집단이 아니다. 쌀, 밀가루, 콩, 비료 때문에 체제를 개방할 놈들이 아니다. 그 점을 이미 본 기자는 판단했습니다.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방송을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한국 정부 당국자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또 계속되겠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하자 붕괴 달지 마십시오. 네,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달려와 손을 잡고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할 경우, 참여할 경우, 그때 비로소 가까스로 남북 대화가 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3대 체제 수습이 되는 세습한 이런 상황에 그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접근하겠다는 그 전략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는 여당 내부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야당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충고를 합니다. 이번에 손학규 대표가 정동영 여러분들을 제끼고 민주당 최고 책임자가 됐죠. 이분이 첫 일성이 북한 김정은이가 공식 첫 행선지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였듯이 이 손학규 민주당 새 대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동포를 동포로 보지 않고 북한을 우리의 한 나라로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8.16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평화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느냐. 정말 기본적인 철학의 빈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철학의 빈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또 꼬집고 있습니다. 향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또 꼬집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요구하고 그렇게 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동포회가 없는 발상보다 북한 땅을 언젠가 통일해서 함께 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구보다도 차라리 언젠가는 우리 북한 땅이 통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지 않느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기자는 시간 관계로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2010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지도층 인사들, 특히 정치인들,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 빈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문제 있다. 무엇이 묵은 떡이고 된장인지 모르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건배지를 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다. 철학의 빈곤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제시했다. 네, 상생 공존도 좋다. 그러나 먼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라.
그리고 개방 사회로 나오너라. 그랬을 경우 우리는 도와주겠다. 서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어떤 구호보다도 명제보다도 대북 전략 포용 정책보다도 우수한 비핵개방 3,000 이 구호가 전략이 왜 잘못됐다고 손학규까지 비판하는가? 네, 평화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평화 공동체를 향하는 첫경인데도 불구하고, 첫걸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뜻을 이해 못하는 이 무식한 정치인들, 이들이 도리어 북한 체제를 강화시키고 남남 갈등, 남북 간의 대립을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때 본 기자는 손학규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위험스러운 인물들이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재강조할 것 없이 우리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지향의 그 의지를 모르고 무조건 북한에 퍼주라. 우리 LA에서 활동하는 소위 운동권 미서부위원회 위원장 김용현 이런 언론인들만 하더라도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 했습니다. 지금은 남북한 관계가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 민족 중심의 시대를 자각해서 북한을 포용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이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 빈곤이 있었다고 지적하듯이 이제는 자기들 멋대로 남북한의 관계가 이념의 잣대로 보지 않고 이념의 대결이 아닌 민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자각하자. 말은 좋습니다. 네,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금과 옥조 같은 얘기입니다. 청산유수 같은 이 말.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손학규나 여기 LA에서 활동하는 소위 친부파 내지는 좀 이상한 운동권 인사들 선배님들에게 충원합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지만은 북한 노동당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 뿔른 이념은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 그 체제의 붉은 피가 다시 하얀 피로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이념의 대결은 끝나는 것이다. 지금은 민족 중심 그 핵 속에 이념이 있다. 잘못된 이념이 있다. 나는 본 기자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탈이념이 되려면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의식이 변해야 그렇게 강조합니다.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라는 걸 모르고 대북 정책 이제는 당근으로 가야 할 시점이다. 당근을 제공하라. 문희상 누굽니까? 문희상 국회의원 지금 국정감사 현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을 다독거리자. 당근으로 북한을 다독거리자. 칼기가 폭발될 때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정책을 추진했고 민족화해 협력을 추진했다. 볼마 아웅산 사건 때도 수해 물자를 보냈고 박정희 정권 때는 또 김신조 남파 간첩들이 소동을 피했지만 우리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례 지적은 참 잘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화답에 대해서 북한이 결과적으로 땅굴을 파고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깨져버린 남북관계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소재가 그것은 왜 짚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째서 색안경을 끼고 북한 체제만 다독거리는 그런 짓을 하는가 운동을 하는가. 정말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되 대화는 하자. 정말 이런 발언들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볼 때 청산유수 정말 기가 찰 귀신도 고걸